네, 보신 것처럼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와 정치권 인사들의 탄핵 흔들기가 여전합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임소라 기자와 함께 잠깐 내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인사가 진짜 총인 줄 알고 다 까무러쳐 죽은 것이다라고 한 건 태블릿 PC 보도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박근혜 청와대에서 일했던 천영식 전 비서관의 주장입니다. JTBC가 총알 소리 흉내를 너무 잘 냈고 청와대는 백기를 들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JTBC 보도를 가짜 총이라고 비유한 건 태블릿 PC가 가짜다라는 주장하고 결국은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천 전 비서관은 최순실이 태블릿을 통해 유의미한 행위를 했다는 증거는 없다면서 JTBC의 보도를 가짜 총에 비유했습니다. 최 씨가 박 전 대통령의 연설문이나 청와대 문건을 건네받았을지는 몰라도 직접 수정하지는 않았을 거란 얘기입니다. 네, 근데 이제 녹음 파일을 저희가 잠깐만 들어봐도 최순실 씨가 연설문에 얼마나 깊이 개입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2013년 2월 취임사 수정회의였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한 줄 한 줄 최 씨가 문장을 뜯어 고치고 있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그거는 부수적인 거고 이게 취임사라니까 그 팩트를 그걸 정확하게 이제 말을 많이 해보세요. 첫 번째 경제부, 그다음에 두 번째 국민 행복, 세 번째 대한민국의 자긍심. 네, 사실 이런 녹음 파일도 JTBC가 보도를 한 이후에 이제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확보가 된 걸 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016년 10월 24일 JTBC 뉴스룸이 최순실 씨가 드레스덴 연설문을 직접 수정했다는 의혹을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후 소극적이던 검찰도 특별수사팀을 꾸려서 속도를 냈습니다. 그리고 보도 닷새 뒤에는 검찰이 정호성 전 비서관 집을 압수수색해서 휴대전화 속에 저런 녹음 파일을 확보를 했던 겁니다. 또 태블릿 PC를 통해서 최순실 씨가 연설문 수정뿐 아니라 장차관 인선 등에 대한 정보, 심지어 민감한 외교안보 관련 보고까지 모두 대통령 당선인과 공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 그때 이제 가짜 총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당시에 청와대나 아니면 여권 인사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당에서는 탄핵 흔들기 주장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죠. 네, 홍문종 의원은요, 최근에 민심에 의한 탄핵이었다면 이제는 민심에 의한 석방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여론재판을 했다는 식의 주장인데요. 아시다시피 헌재는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최순실에게 국정 개입을 허용했다는 사유를 들어 파면을 했습니다. 네, 녹음 파일에서도 탄핵 사유로 지적된 내용들을 어느 정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네, 맞습니다. 최순실 씨는 민간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공무원인 정호성 전 비서관과 대통령 당선인에게 지시를 내리는 듯 했는데요. 그것도 마지막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부국, 정국? 하여튼 이건 좀 상의해보세요. 예. 좀 적어요. 네? 예. 내가 김치한테 전화 한번 해봐봐. 청와대 이렇게 쓰는 게 낫지. 이게 집이 여기 네, 있고 그렇죠. 여기 있고 여기. 이거 너무 잠깐만요. 네, 임소라 기자였습니다.